무섭게 오르는 국내 증시였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국내 증시에서 무려 111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투자자들은 정말 숨죽인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강세장 속에서 그냥 당연한 숨고르기 장세냐 아니면 버블 시작이냐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변동성 장이 단순 조정인지 변곡점의 신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PB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코스피는 네.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떨어진 거에 비하면 좀 마음이 섭섭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 글로벌 증시 다 조정받았다고 네. 해도 어제 우리 증시가 좀 유독 많이 떨어졌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증시는 여전히 약한 걸까요? 일단은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도 좀 매도가 많이 나왔고, 좀 이제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특별한 특이점이 좀 발생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뒤에 말씀을 좀 드리긴 할 건데요. 지난주에 이제 하이닉스가 급등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일정 부분 욕구가 굉장히 좀 많이 있을 위치기는 했습니다. 뭐 이평선 기준으로도 이격도 꽤 많이 벌어져 있었고, 아무리 내년도에 좋다 해도 뭐 이제 내년에 100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은 가운데서도 사실 주가가 너무 먼저 가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더 크게 가는 법이니까 그런 정도의 조정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 매도세가 연간으로 이제 순매수로 전환하고 나서 이제 순매수 금액 봐도 사실 아직까지는 엄청난 규모로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버블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는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회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물음은 사실 지금 누구도 확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뭔가 일차적인 결과, 성적표를 보려면 결국은 내년 말이나 빨라야 내년 말, 내후년은 가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최소 내년까지는 일단은 이런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은 뭐 하이닉스는 그래도 장 초반에 좋았고 두산도 그렇고 전자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었지만 뭐 개별주들이 오늘 다 좀 주저앉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키 맞추기 작업도 좀 남았고요. 예,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섹터에 대한 우위 장세는 아직은 저는 조금 더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네. 지금 최근에 계속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사서 외국인들이 네. 저렇게 막 팔아도 네. 생각보다는 안 빠지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주위의 분들 얘기 들으면 마이너스 6%야 그냥 사는 거지 네. 뭘 기다리냐. 맞습니다. 네. 풀로 샀다가 또 종가 때 다 네. 팔았더라고요. 또 네, 다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떻게 되나 막 고민을 했는데 네. 삼성전자 하락하고 네. 하이닉스는 상승했잖아요. 네. 그 두 개가 벌어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오늘 나온 뉴스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이닉스가 올해 HBM 공급 가격에 대해서 사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이제 같이 경쟁자가 되면서 가격 협상력이 좀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여전히 올려서 받았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에 대한 우위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하이닉스를 PBR로 항상 분석했었거든요. 싸다. 근데 이제는 PER로 봐준기를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본격적인 AI 시대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하이닉스가 본격 성장주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총의 한 70%까지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사이클에는 일시적으로라도 삼성전자 시총을 한번 역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워낙에 뭐 삼성전자가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돼 있지만 또 반대로 지금은 반도체 집중적으로 있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 국면이 확실히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하이닉스의 뭐 선단 공정들이 이미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보다는 HBM에서 한 수 위 아직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들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이닉스에 대한 선별적인 강세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살래, 하이닉스 살래를 두고 본다면 말씀하셨던 대로 하이닉스를 더 많이들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AI 버블
오늘이 버블이 끝일 수도 있고 뭐 지금이 버블의 시작일 수도 있고 버블의 중간일 수도 있고 그건 결국 버블이 끝나봐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는 앞으로 저는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출연자분께서 오셔가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10% 펀드들이 네. 이상 못 사는 네. 거였는데 그 풀린 날 10% 급등한 거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10%왜 급등했냐 네. 막 여쭤봤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과거에 일했던 거 생각해 보면 보통 헤지 펀드나 이런 네. 데들은 그렇게 되는 거를 예상을 하고 매집을 했다가 원래 매집을 많이 그렇죠. 했을 때는 던질 때를 이제 팔 때를 맞습니다. 계획하고 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그때 이제 매집하려고 올렸던 거를 이제 다 파는 거가 네. 언제까지일까? 네. 이게 그래가지고 계속 열심히 보는데 아직도 팔고 있더라고요. 네.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이게 끝나면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정 부분 지금이 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11월은 조금 저는 대형주 단에서는 좀 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제 워낙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도 사실 많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상태, 역대급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뭐 오늘은 조금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바이오 섹터들이나 코스닥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바이오나 2차 전지들이 좀 이제 반등이라기보다는 좀 따라잡는 장이 11월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조금 뭐 대형적으로 좀 칠 수도 있는 그런 호흡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1차 사이클, 그러니까 사실 올해 4월 달, 5월 달부터 세게 올라왔던 반도체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한 11월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그동안의 1차 랠리에서 없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또 담아서 내년 한번 기약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코스피에서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순매도고 조 단위로 계속 매도한 걸 따지면 3거래일 연속인데 네.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 시장을 떠나는 아닙니다.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서두에 제가 수급적인 특이점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항상 보는 게 이제 옵션 만기 일주일 전 또는 이제 동시 만기 일주일 전에 보는 게 이제 파생 포지션들을 좀 봅니다. 근데 지금 다음 주는 사실 옵션 만기일이라서 아직은 선물에 대한 뭐 확신은 없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최근 한 며칠 동안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현물도 현물이지만 선물 쪽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근데 현물이야 뭐 계속 가져다 팔 수는 있지만 선물은 사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거든요. 위든 아래든. 근데 지금 누적으로 이제 지난번 만기일 동시 만기일 이후에 이제 누적으로 5만 계약이 넘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 정도가 어떤 정도 수준이었냐면 지난번 올해 4월 달에 그 다시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시장 급락했었던 시기 있었죠. 네. 그때 한 5만 계약 정도까지 순매도 갔었어요. 거기서부터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조정으로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도를 쏟아냈는데 이 정도 조정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 좀 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들어서 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또는 내일부터는 저는 외국 대형주들이 일정 부분 저는 반등할 확률이 좀 매우 높은 여기서 굳이 주식을 살래, 팔래, 보유할래 세 개 중에 선택을 하라면 최소한 보유 이상은 이제 추가 좀 넘어왔다라고 봅니다. 매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사실 대형주들 재미없을 수도 있고 코스닥도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 선물 매도는 거의 클라이막스 거의 다 왔다라고 봅니다. 지금 외부에서 어떤 외부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 또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뭐 고용 지표 나온 고용이라던가 그다음에 외부 지표 뭐 그다음에 뭐 지금 에이펙 이후에 흘러가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 봤을 때 갑자기 뭔가 튀어나올 확률이 사실 좀 적은 상태잖아요. 한창 대화하고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또 갑자기 뭐 이상한 발언들 쏟아내기는 확률적으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생은 오늘 정도까지 좀 마음 심적으로 고생을 하셨으면 뭐 저희 희망 고문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동안의 데이터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부터는 조금 내일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반등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뭐 원체도 지금 증시 네. 과거 사례에서 많이 예. 그 뭐 삼정 호황도 얘기했었고 네. 계속 과거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정이 왔던 시기도 비슷하고 네. 그러면 과거 강세장으로 봤을 때 네. 뭐 코스피 한 2배까지도 네. 가더라 이런 이야기도 네. 있었단 말이에요. 네. 수치적으로 보면 팀장님 어떻게까지 생각하세요? 수치는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맞추는 것과 똑같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스타일이 그래서 수치는 말할 수 없지만 일단은 뭐 과거 사례를 우리가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애널리스트 분들조차도 지금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 붙여야 되나, 어떤 사례를 가서 분석을 해봐야 되나,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 이래도 이럴 것이다라고 사례를 붙여야 되나 하지만 사실 모든 게 다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뭐 사실 단기적으로도 10월 달에 항상 안 좋았습니다 했지만 10월 달에 강세장이었고 추석 직전에 그렇게 강한 거는 태어나서 처음 봤고 저도 그러죠. 11월 달에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지금 과거의 사례가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좀 믿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 사례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주도 섹터 제가 가지는 과거 사례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주도주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갑니다. 네, 주도 섹터가 한번 등장을 하면 지금 이례적으로 전력기기가 한 3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일렉이 그때 코로나 직후에 5천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거기서 지금 한번 올라온 거 보면 100배 정도 올랐죠. 100배? 네, 100배 올랐죠. 완전 바닥에서만 보면. 근데 물론 100배를 향유할 수는 없었겠지만. 근데 전력기기가 올라가다가 사실 관세 부과하고 철강에 대한 부담, 원재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는 좀 쉴 줄 알았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야기가 스토리가 달라졌거든요. 근데 뭐 이런 사례는 좀 약간 아웃라이어 사례로 좀 약간 특별한 걸로 좀 제쳐놓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흘러가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몇 개월 올랐는지 아십니까? 반년 올랐습니다. 네. 반년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오르지 않았나요? 급하게 올랐죠.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보죠. 네. 네. 다만 사이클이 한 번에 주도주가 올라가서 섹터가 한 번 정도 부흥기를 가는데 한 통상 1년 반에서 2년 정도 가거든요. 짧으면 정말 짧으면 1년 정도 가고 우리가 과거에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016년, 17년도 클라우드 올라갈 때 그때 사례들을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때 한 1년 반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에 130만 원에서 260 정도 갔고요. 하이닉스가 3배 올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에다 클라우드가 확장되는 붐이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는 클라우드대로 가지만 레거시는 레거시대로 가지만 거기다 HBM이라는 더 큰 수요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6개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년 정도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한 1년 정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클이라는 과거의 평균적인 통계치 그리고 지금의 AI 흘러가는 분위기 그다음에 미국 빅테크들이 확인해야 되는 그 무언가 시점, 특이점까지 보려면 사실 내년 말이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앞으로 한 반년 정도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시장이 급락 나온 걸로는 저는 아침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충성도 테스트다. 반도체 HBM에 대한 충성도 테스트다. 예. 우리가 마치 연애할 때 오빠 우리 헤어져라고 했다가 그럼 남자가 헤어져 그냥 우리 헤어져라고 했다가 오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많이 들어보셨나 아니 봐요. 그러지는 않지만 어제는 개인적으로 저는 충성도 테스트였다고 봅니다. HBM에 대한 충성도 테스트, AI에 대한 충성도 테스트.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도 대부분 약세로 전환될 네.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네. 마이크론이 실적 잘 네. 나오면서 디램 좋을 거야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확 돌려가지고 네. 다시 다 나스닥은 다 들어 올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좋아진 건데 그러면은 마이크론 가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더 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하이닉스가 가격 협상력에서 조금 우위를 못 가져왔다라고 하면 조금 고민해 볼 수도 있었다라고 봐요. 사실 그게 가장 큰 우려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가격 협상력 여전히 가져가고 여전히 뭐 한 세대 정도 하이닉스가 선당 공격을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사실 마이크론이 올해 가장 먼저 공급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3에서. 근데 생각보다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죠. 삼성전자는 뭐 HBM 쪽에서는 좀 약간 아직 하이닉스보다 아래지만 뒤에서 받쳐주는 올해 여름에 수주 받았던 테슬라나 애플의 파운드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또 내년에 남아있는 부분들이고 삼성전자 별명이 낸드의 왕이잖아요. 네,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 하반기부터 이제 뭔가 그 저전력 DDR, LPDDR이라던가 다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이 따라 붙어주면서 삼성전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총 역전할 거다 그런 말도 있고 내년에
영업이익단으로는 연간으로 100조 본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끝은 가봐야 되지만 또 실제로 시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시장은 아직은 저는 충분히 더 여력은 남았다. 다만 뭐 그게 뭐 일자로 거의 조정 없이 쭉 가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손바뀜도 하고 수급도 붙었다가 빠졌다 그렇게 하면서 해야 다른 종목도 살고 좀 약간 수급도 완화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조정 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보통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저렇게 가면 거기에 납품하는 네. 부품업체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네.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얼마 정도 시간이 있다가 이렇게 따라가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경험상. 저는 소부장 비중은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소부장 종목들을 좀 보면 그 주가 대비 실적이 많이 안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소부장들을 꺾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거시 좋다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러면 당연히 소부장 생각하는 종목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지금 너무 주가 빨리 올라간 부분들이 좀 있죠. 실제 장비 수준의 이런 것들은 아직 공시된 게 많이 없거든요.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네. 만들면 뭔가를 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직 확신이 없었고요. 확신이 없어요. 네, 실제로 나온 건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 나오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센 종목들 보면 심텍이나 코리아 서키트나 뭐 대덕전자 같은 기판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DDR 만들 때 당장 필요한 회사, 그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은 주가가 좋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장비 가지고 돌리는 장비 회사들은 종목들마다 편차가 좀 많이 심해요. 실제로 어닝 영업 전망치 대비 좀 안 좋은 기업들은 좀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들은 이제 다음 주면 3분기 실적 시즌이 종료가 되는데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한번 잘 열어보시고 4분기 실적 좋을 수 있을지 내년도에 또 좋을 수 있을지 그리고 과거에 뭐 DDR3, 4 때 장비 소재 잘 썼다고 해서 5 때도 잘 쓴다는 보장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전력 반도체로도 가고 좀 약간 그 반도체를 만드는 패러다임도 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부장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하이닉스도 저는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소부장에 쏟는 그 종목 분석을 하려면 정말 엄청난 정성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디 납품처는 어디고 어떻게 해야 이쪽이 잘 돼야 이 종목이 좋아집니다라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하이닉스는 뭐 그냥 이거 소재 장비들이 만드는 거 다 합쳐다가 만드는 회사잖아요. 정말 분석이 좀 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AI 버블이 끝날 때까지 가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소부장 못지않은 변동성을 하이닉스 대형주들이 다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대형주를 일정 부분 채우시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소부장들을 채우시는 게 좀 낫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것들은 거의 뭐 보험주, 은행주, 금융지주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면 황 팀장님 표현을 빌자면 아직까지는 충성도를 지금 회복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오늘 뭐 이번 주는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에 이어서 좀 조정이 어느 정도는 다음 주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외국인들의 선물이 얼마큼 세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밸런스를 맞추고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도 좀 반등 나오고 오늘은 전형적으로 좀 그 경기 방어주들이 올라가는 뭐 지주사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지주사 다 좋다 했지만 또 지주사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오늘 반등 나온 거잖아요 겨우.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시장이 한 11월 정도,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AI가 뭐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고점은 정말 모른다는 전제 조건인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AI와 관련해서 사실 투자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은 아직 겨우 AI 에이전트 쓰는 것 정도밖에 사실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로봇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AI로 인해서 우리 삶이 우와 정말 혁신됐다, 바뀌었다 느끼기에는 사실 아직은 스마트폰 안에서만 그 삶이 바뀐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엣지 디바이스도 나오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내년 말에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뭐 스마트폰을 대체할 무언가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꿈이 아직은 현실화 또는 이 꿈이 정말 허망한 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되는 시기는 좀 남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26만 장 제일 네. 중요한 단어였잖아요. 네, 네. 26만 장 받아서 다 열심히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은 많이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26만 장을 받으면 네이버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뭔가 로봇으로 바뀌던 네, 그렇죠. 실질 성과가 좀 장기적으로 가능성은 네.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걸로 세계 3위 보유국이 된 거잖아요. HBM, 그 GPU 관련해서. 가능성 아닌가 아직 못 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네, 가능성. 알겠어. 근데 일단 뭐 아직 받진 않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만으로도 저는 매우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네, 특히 뭐 네이버 같은 주식은 뭐 이게 한 번에 다 받지는 않겠지만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 네이버가 과거에 닷컴 버블 때 올라갔었던 2000년대 중반에 올라갔었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 가능성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지금 주가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 GPU를 가지고 가장 크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네이버라고 보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피지컬 AI로 가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결국은 뭐 삼성이나 SK나 그 GPU들을 받아서 결국은 HBM을 생산하는 공장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데 써서 HBM을 더 많이 생산을 할 거고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피지컬 AI가 발전하면 당연히 그 수혜를 네이버가 저는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팔란티어라던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하드웨어 쪽보다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쪽이라고 봐요.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학습을 했다면 이제 그걸 추론을 해서 그래서 추론하다 보니까 낸드나 디램이 많이 필요한 거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피지컬 AI로 가는 구간이잖아요.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게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네이버를 지금이야 조금 주가가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흘러가는 AI 시대를 꿈꾸는 그 시대를 본다라고 하면 네이버가 아주 지금 좋은 가격에 있는 거 아닌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네. 퍼플렉시티가 AI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네. 데이터를 해서 들어가서 이제 쇼핑하고 이런 걸 해줬는데 네. 그걸 못하게 막는 거를 소송을 거는 바람에 예.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지금 네이버 때문에 생각할 때 이제 네이버, 아마존, 네. 구글이 실적이 좋았던 거는 네. 데이터들, 개인들과의 실질적인 연동이 있으니까 네. 좋을 수 있다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그게 네이버여서 네. 약간 비교를 네이버, 아마존, 구글 뭐 이런 네. 거랑 비슷한 군으로 그래도 봐줘야 되는 기업 아닌가. 근데 오늘 자꾸 빠져가지고 아, 네.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를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아닙니다. 오늘 주가 하락은 뭐 너무 일일이 하실 필요는 필요 없고. 없고요. 뭐 모든 주식이 매일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